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4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서는 미국 주도로 된 성명서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해왔던 안보 전략 그리고 외교 정책과 다른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확 바뀌었느냐?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었다는 표현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했는데,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 또 과연 이 약속대로 지켜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동에 비추어도 그렇고, 그동안의 말과 정책과 약속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이게 그냥 도장을 찍은 거냐, 아니면 실제로 생각이 바뀌었느냐, 생각이 바뀌면은 정책으로 드러날 것이냐 하는 커다란 의문점 하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미 동맹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간 점에서는 아주 반가운데, 이 문서가 과연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태용 의원의 이 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외교부 차관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안보실의 차장을 역임한 이 분야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분석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앞에 있는 요약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최고의 회담이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자찬했지만 과연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모처럼 건설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었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논의한 것들이 잘 실행만 된다면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앞선다. 이번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결이 다르다. 과연 이번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 숙고를 통해 결정한 것인지, 또 앞으로 충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잘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번 회담이 남긴 한계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 가뭄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위한 해소책은 없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은 잘된 일이다. 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한미 협력을 통해 전 세계의 백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우리 국민에게 바로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전 방미에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스가 일본 총리의 성과와 대비가 된다. 둘째,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마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대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판문점 선언을 넣었다고 해서 정책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어기는 남북 교류 협력은 여전히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 대북 제재 유지라는 미국 입장 그대로다. 문정부의 과대 홍보가 공허한 이유다. 셋째, 지역 안보에 대한 문정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했는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는지, 후속 정책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쿼드는 4개국 안보협의체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쿼드가 지향하는 핵심 원칙을 수락했다. 또 남중국 해와 대만 해협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 모두가 커다란 전략적 함의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정책 급선회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한미공동성명의 틀과 내용에서 미국의 관심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되었고 미국의 승리라고 규정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보도처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고 지역 안보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관심사항들만 깨알같이 적혀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건 또 과공비례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미국 입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없을 정도로 미국 측 요구를 대폭 받아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동맹을 보완하고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왜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확 뒤집었는지 그 의미를 전략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바꾼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든다. 아울러 백신 확보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아쉽고 대북 정책에서는 없는 성과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태용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 평가를 뒤에 아주 첨부 자료로 붙여 놓았습니다. 요걸 읽으려면은 조태용 의원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읽으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면은 사람도 국가도 180도로 바뀔 수가 없는데 이건 거의 180도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 의지가 있느냐. 일단은 안심이죠. 짐작은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팀이 아주 정교한 접근 방법을 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꼼짝달싹 못하게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이 합의문을 만든 사람들의 그 머리 씀씀이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왔습니다.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냉정한 입장에서 이대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대로 실행되는 게 좋아요. 이대로 실행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를 감시해야 될 임무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